안녕하세요. KBS와 YTN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내란숙의 윤석열이를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서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KBS 사장 교체 이후, YTN의 졸속 민영화 이후 땡윤뉴스 하에서 진행자를 맡게 된 자들이죠. KBS 라디오 아침 시사인 전격시사 진행자인 고성국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친윤수 구정당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이가 내란숙이라는 건 종북 주사파들이 덮어씌운 누명이고 내란죄를 저지른 건 이재명 대표 쪽이라고 우기고 나섰습니다. 고영주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기도 한 불임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였으며 지난 2015년엔 국힘 전신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상규명을 회방하는 데 앞장섰던 자로 유명합니다. 고성국은 이날 방송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에게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서 우리 자유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8년 전 박근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탄핵당해 감옥 갈 때 종북 주사파가 뒤집어 씌운 죄명은 국정농단과 뇌물죄였는데 이번 죄목은 내란죄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국정농단 일당들을 수사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했던 것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고성국은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윤석열이 비상기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고 그 요구를 수용해서 비상기엄을 해제한 6시간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더구나 헌법을 위반한 건 없다라고 우기며 그런데 한동훈이 촐싹거리면서 이재명보다 먼저 나서서 위헌적인 비상기엄이다. 국민과 함께 내가 몸으로 막겠다 하는 바람에 위헌으로 규정한 이 비상기엄에 대한 종북 주사파의 내란죄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한동훈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를 보아하면 친윤파들이 한동훈을 더 열광적으로 씹어대긴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주장들이 좌편향 언론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몰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내란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거듭 횡설수설을 이어갔습니다. 고성국은 고영주와의 대담에서도 윤석열이의 내란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이 목적이 아닌 국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이에 동조한 고영주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검경특활비나 동아대 예산 삭감이나 판검사 탄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란 예비원 뭐라든지 하는 거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을 사법 처리했어야 한다라고 헛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영주는 민주당을 향해 위헌정당이니 공산당 타령을 이어가며 지금 공산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라며 지금은 190몇 명씩이나 국회에 있는데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뽑았어도 적화가 되기 전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서 적화가 안 되게 막아야 한다. 위헌정당 해산을 일찌감치 했으면 좋았다. 지금이라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면 니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고성국 역시 이에 동조하며 간첩 드립을 쳤습니다. 고성국은 전격시사 방송을 진행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이런 방송을 진행하며 내란 수괴를 적극 옹호하고 간첩 드립까지 쳐댔습니다. 진짜 종북 주사파는 누가 봐도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를 베네수엘라 꼬라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패거리들 아닙니까? 고성국이가 나오는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 제작 운영되는 채널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저런 것이 진행하는 방송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고성국은 지난 5월 박민 사장으로 인해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 KBS 라디오 청취율이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YTN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파이팅 진행자 배승희 역시 내란숙의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방송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의 내란 행위가 있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배승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것은 비상기엄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농단, 탄핵난발, 예산농단 등을 국민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목적이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배승희는 그러면서 정말로 비상기엄을 할 생각이었다면 10시반에 긴급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벽 3시나 4시, 언론도 기사를 쓰지 못할 그런 시간에 했을 것이라고 거듭 두둔했습니다. 그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까지 진입했음에도 계엄은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계엄인데 군인들이 그렇게 심하게 국회의원들을 막아서지 않은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려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뇌피셜을 읊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완전 무장을 했음에도 거기에는 탄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배승희는 민주당에서 용화대 예산 그리고 영수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검경 특활비 등을 삭감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거듭 두둔했습니다. 배승희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 수개월 전부터 계엄령을 폭로한 데 대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서 민주당의 정보를 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이 계엄이었고 국회도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한 것이라며 어제 일어난 일이 모두 헌법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위법이 없음에도 지금 언론은 위법하다를 얘기하고 있다고 거듭 우겼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전시와 같은 상황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이었던 것은 물론 국무회의 절차 등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갔고 물리적 행동까지 벌였는데도 그 많은 시민들에겐 자신들에게도 언제든 총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염령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여 잠 한숨 못 자게 했는데도 쉴드치고 싶나 보군요. 이승희는 비상계엄을 발표하니 민주노총 버스들이 모였다. 지금 곳곳에 간첩들이 있다. 민주당에서 간첩죄와 관련된 개정안도 반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산하의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손잡고 입법 독주와 탄핵을 벌이고 있다. 고 거듭 우겼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민주당까지 간첩으로 낙인 찍으려는 그런 시도로 읽히는군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를 베네수엘라 꼬라지로 간첩 행위를 일삼는 중인 윤석열 패거리들 아닙니까? 이승희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 국회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아가 윤석열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던 대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가는 것이 진짜 맞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자들이 방송하는 채널을 수시로 본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도는데요.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것도 그들이 우겨대는 부정선거 타령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돌잖습니까? 꼭 이런 친윤수구 유튜버들이 내란 선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지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현재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오면서 고성국이나 배승희는 지금 당장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내란 행위를 두둔하는 자들 역시 동조죄로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일당의 내란 파문 기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진행자인 조현용 앵커의 일갈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프닝이나 클로징 멘트를 통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인데요.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조현용 앵커는 8일 저녁 뉴스데스크 오프닝 멘트에서 한동훈 한덕수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써있는 윤석열 조기 퇴진을 함께 운운하며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역시 국힘에 위임한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이 권한을 맡기지 않은 이들이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운운한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기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거냐라며 을 던져 내란을 맡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의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 질서에 반하는 말이라고 거듭 일갈했습니다. 조현용 앵커는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 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내란죄 피의자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까지 스스로 던져버린 이들은 오늘도 문제를 외면한 채 반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라며 국힘 일당과 윤석열 정부 요직들을 질타했습니다. 조현용 앵커는 9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도 여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를 움직일 권한도 있고 그걸 막겠다는 군 인사를 날려버릴 권한까지 있는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을 국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은 왜 아직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냐,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냐라며 그게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시라. 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6일 클로징 멘트에서도 국힘이 탄핵 트라우마 타령을 하며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대해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거냐라며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석열이의 계엄 파문 이후로 MBC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KBS를 월등히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JTBC 역시 시청자 수가 급등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또 젊은 층의 관심 역시 폭발하고 있는데 보다 제대로 보도 중인 MBC와 JTBC로 시청자가 몰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일 5일간 닐슨 코리아의 시청자 수를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만 해도 KBS 메인뉴스가 MBC를 근소하게 앞서며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3일 시청자 수가 크게 하락하며 MBC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메인뉴스 시청자 수에선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MBC는 하루 만에 50만 명의 시청자 수가 증가하며 수도권에서만 110에서 12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도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뉴스에서 아직까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KBS는 시청자 수가 계엄 파동 이후 계속 떨어지며 SBS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편 중에선 JTBC가 대폭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계엄 파문 전에는 시청자 수가 TV조선 채널A MBN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계엄 파문 이후 시청률이 대폭 올라가며 수도권에서 KBS, SBS와 비슷한 시청자 규모까지 올랐습니다. 손석희 앵커 시절이 끝난 이후 JTBC 뉴스는 쭉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최근 들어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 파문 이후 유튜브에선 MBC와 함께 오마이TV, 매블쇼 라이브 시청이 급증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은 지난 3일 밤 계엄 상황에서 발빠르게 현장 라이브 방송에 나서며 64만 명의 최고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습니다. 평소 최고 동시 시청자는 1만 명 내외였는데 이날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유튜브 국내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MBC 뉴스 라이브 최고 동시 접속자 역시 계엄 전날에는 10만여 명이었으나 계엄 다음 날인 4일에는 53만 명까지 약 5배가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의 일간 영상 조회수 역시 계엄의 위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한해 국면에 접어든 6일 하루에만 6,552만 회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매블쇼의 경우엔 지난 4일 라이브 방송 최고 동시 접속자 103만 명을 기록해 국내 라이브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일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과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 김갑수 문화평론가 등이 출연했고 김민석, 김병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매블쇼 라이브 조회수는 기존 100만 대에서 현재 200만 대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본인 역시 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